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적 가스관 부설 사업, 즉 노드스트림 2 사업을 둘러싼 미국과 독일 간의 외교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1월 13일 리차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노드스트림 2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유럽 기업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요지는 노드스트림2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적대세력 제재 대응법 CAATSA에 따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CAATSA는 영어로 카사로 발음합니다. 법안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언론은 즉각 미국 대사가 식민지 총독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의 편지는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드스트림2는 무엇이며 왜 독일과 미국 간의 외교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차법은 무엇이며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드스트림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 서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 북부에 이르는 1225km 길이의 천연가스관 부설 사업입니다. 110억 달러, 오늘자 환율로 12조 3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노드스트림2가 예정대로 금년 연말 완공되면 러시아가 독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는 연간 550억 입방미터에서 1100억 입방미터로 2배로 늘어납니다. 이는 2012년 완공된 노드스트림 1 역시 550억 입방미터의 수송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두 개의 가스관을 합산한 수치가 1100억 입방미터입니다. 독일은 2016년 기준으로 자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22.6%를 노드스트림 1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습니다. 2022년 탈원전을 목표로 두고 있는 독일은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드스트림2 설치를 서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국 소비량을 제외하고 남는 물량은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팔도록 주선함으로써 중간에서 운송 수수료 수입도 챙길 계획이었습니다. 천연가스 비율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도 노드스트림2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러시아 가스프롬이 50%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50%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기업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이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갈 것이라면서 노드스트림2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같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 견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미국은 노드스트림2가 완공될 경우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했던 기존의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유명무실해지고 우크라이나로서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관 통과 수입료 수입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가 사라져버림으로써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냉전 시절 구소련의 통제를 받았던 폴란드와 발트해 3국은 물론 동유럽 일부 국가들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갈수록 장차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내세워 유럽을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소국들은 2014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사태에 경악하면서 러시아 침공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동유럽, 중부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천연가스 도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건설, 미국산 천연가스를 들여와 유럽 각국에 판매하는 이른바 유럽의 에너지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AATSA, 카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2018년 1월 발효된 카차, 즉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은 미국이 적으로 규정한 러시아, 이란,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정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작년 9월 20일 중국이 2017년과 2018년 중에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책임자 리상프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을 적용해서 제3국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 내용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려진 러시아 기업과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거래와 외환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책임자 리상프 부장에 대해서는 미국 비자 발급도 동결됩니다. 미 관계자는 중국군의 부관 제재 조치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는 다른 국가의 교훈이 되길 바란다면서 터키, 인도 등 러시아산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와 인도에 대해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가차법을 미국인이 아닌 제3국의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한 최초의 세컨더리 제재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가차를 러시아, 북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성국,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제재를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구입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전략에 편승해서 제재 조치를 특별 면제하는 웨이버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가 예외를 인정받게 되는 데는 작년 12월 말 펜타곤을 떠난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 행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중국의 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의 군사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인도양의 맹주인 인도와 미국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간 60 내지 70%에 이르는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해온 인도의 특별한 사정도 웨이버를 적용하는 요소로 검토했습니다. 미국은 가차를 미국과의 친분에 따라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가차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 도입 케이스에 적용되었던 가차가 갑자기 노드스트림 2를 둘러싸고 가스관 부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 나토 회원국의 기업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이 개입된 사안이라면 그 대상과 경중을 가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제재의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드스트림2 반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작년 11월 흑해 케르치 해협에서 벌어진 러시아 해안경비대의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공격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러시아는 흑해에서 케르치 해협을 통과해서 아조프해로 이동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3척을 공격해서 정선명령 거부를 이유로 이들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러시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케르치 해협에 대한 자유통행을 제한해서 아조프해를 내해로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굴복시키려는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노드스트림2가 완공되었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가스관 통과에 따른 20억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잃고 아조프해 고립이 심화되면서 자칫 현재의 친미 정권이 친러 정권으로 교체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독일과 러시아 이외에는 딱히 지지하는 나라가 없는 노드스트림2 사업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대 강국, 미국과 독일, 그리고 나토의 전통적 우방국들 간의 의외로 거친 한판 외교 대결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시 독일을 러시아의 포로라고 부르면서
나토 방위비 분담금 약속은 지키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주고 원유와 가스를 도입하는 행태를 강한 논조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서로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10일 미 하원은 두 개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흑해 케르치 해협에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며 또 하나는 노드스트림2 가스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두 번째 결의는 특히 노드스트림2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향한 노력 및 미국의 이익에 역행함을 지적하면서 미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차법 232조에 따른 제재 조치 부과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독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의 독일과 유럽 기업에 대한 가차법에 따른 제재 경고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금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노드스트림2 건설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제재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전진하느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마주쳤습니다. 한때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었던 독일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한반도로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미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는 공동으로 대북제재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자국 내 기업 활동 중에서 북한의 재화나 노동력, 기술이 관여되거나 공급사슬에서 북한인이나 북한 당국과 연관되는 기업의 활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의보는 카차, 즉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을 근거로 발령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러시아와 남, 북, 러 삼각협력을 위한 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가스 간 연결 관련 경제성 및 기술성에 대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을 둘러싸고 새롭게 전선이 확대되는 미국 독일 간 외교 분쟁을 대하면서 이제 미국이 적성국의 무기 거래를 넘어서 동맹국의 에너지, 건설 분야에까지 가차법 준수를 요구하는 새롭고 엄혹한 현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차법이 명시된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등 3개국 중에서 2개국이 우리의 남북러 가스 사업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